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멈춰가 안 되는 아이, 고장난 마음의 브레이크, 내부 언어를 심어라, 약물 치료부터 자기 교시 훈련까지 ADHD 자기 조절의 모든 것입니다. 소아 ADHD에서 관리 문제, 자기 조절, 행동 통제 어려움은 내부 언어, 내적 대화, 이너 스피치의 발달 및 기능 문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ADHD 아이의 관리 문제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행동 억제 실행 기능 내부 언어 발달에 연쇄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사적 언어 내부 언어는 ADHD에서 발달이 지연되거나 기능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는 자기조절과 규칙 준수의 만성적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중재시 내부 언어를 강화하는 전략은 중요하지만 단독 훈련이 아니라 약물 행동 중재 환경 조정과 통합된 실행 기능 중심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이론적 연결. 바클리 모형입니다. 바클리의 행동 억제 모형에서는 ADHD의 핵심을 행동 억제의 결함으로 보고 그 2차 결과로 4가지 실행 기능 장애가 온다고 설명합니다. 작업 기억, 자기 조절, 말의 내면화, 재구성. 여기서 말의 내면화, 내부 언어는 머릿속 자기에게 말 걸기를 통해 규칙을 기억하고 행동을 멈추고 계획 문제 해결을 돕는 핵심 자기 조절 기제입니다. 따라서 내적 언어의 형성과 활용이 미숙하면 지시를 떠올려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상황을 말로 되짚어보며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관리 문제, 충동, 규칙 준수 실패, 과제 지속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2. 발달 연구, 사적 언어의 지연입니다. 브이아이고츠키 계열 연구에서 아이는 처음에 소리내어 타인에게 말하던 것이 점점 사적 언어, 프라이빗 스피치, 속으로 하는 내부 언어, 이너 스피치로 내면화된다고 봅니다. ADHD 아이를 교실에서 관찰한 고전 연구에서 ADHD 아이는 또래에 비해 외현적 자기지시적 말소리 내어 자기에게 말하기 이 더 많고 조용한 내면화된 말은 적은 발달 지연 양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사적 언어가 집중력 향상과 연관되는 것은 산만하지 않은 ADHD 아이에서만 뚜렷했고 내부화된 말은 오히려 자극 추구 행동과 연결되는 모습도 보여 내적 언어와 자기 조절의 관계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자기조절 관리와 내부 언어 기능입니다. 내부 언어는 문제 해결, 의사결정, 유혹 저항, 주의 집중 유지, 감정 조절 등 다양한 자기관리 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ADHD에서는 내적 언어의 발달 시기가 지연되거나 내적 언어가 있어도 행동지도, 멈춰, 생각해, 이렇게 하자 기능이 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로 규칙을 떠올려 스스로 멈추기보다 자극에 즉시 반응해버리고 계획 순서화 없이 행동으로 바로 옮기며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 부족해 감정 폭발 불수능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4. 임상적 시사점, 관리 중재 방향입니다. 약물 치료로 ADHD 증상이 감소하면 사적 언어의 성숙과 과제 시 조용한 자기조절 양상이 증가했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단순한 자기 말하기 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보고도 있어 행동 억제와 실행 기능, 작업 기억, 감정 조절 등을 함께 다루면서 구체적 상황에서 쓰는 자기 지시 문장 스크립트에 멈추고 생각하고 천천히를 모델링 시연, 점진적 내면화시키는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부모 교사 교육에서는 아이 외현적 자기말을 유아적 행동으로만 억제하기보다는 적절한 자기 지시 말이 점차 속으로 들어가도록 환경 구조화와 코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내부 언어 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언어 internal language 또는 내적 언어 inner speech. 훈련은 소아 ADHD 관리, 특히 충동성 조절과 실행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DHD의 세계적인 석학인 러셀 바클리 박사는 ADHD를 행동 억제의 결함으로 인해 내면 언어, 셀프-토크의 발달이 지연된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즉, 일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안 돼 기다려야지, 이걸 먼저 하고 저걸 하자라는 혼잣말이 머릿속으로 들어가 생각 내면의 목소리, 이 되어 행동을 통제하지만 ADHD 아이는 이 목소리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약해서 행동이 브레이크 없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면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심어주고 연습시키는 훈련은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내부 언어 훈련은 ADHD 아이에게 자신의 뇌를 스스로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므로 약물 치료 및 행동 치료와 병행했을 때 매우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왜 효과적인가? 입니다. 행동의 브레이크 역할, 내면 언어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과정, stop and think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뇌의 전두엽이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작업 기억 보조, 수학 숙제 다 하고 게임하기라는 규칙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게 함으로써 주의가 산만해졌을 때 다시 원래 목표로 돌아오게 하는 앵커 닷치 역할을 합니다. 감정 조절, 화가 나는 상황에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숫자를 세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감정의 뇌 변형계를 이성적으로 진정시킵니다. 2. 구체적인 훈련 방법, 자기교시 훈련 Self Instructional Training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마이켄바움의 자기교시 훈련입니다. 아이가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말하면서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외부의 소리를 점차 내면의 소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인지적 모델링, 부모나 치료사가 큰 소리로 말하며 시범을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먼저 뭘 해야 하지? 아, 빨간 블록이 필요하구나. 천천히 끼워보자. 잘했어. 외적 지도, overt external guidance. 아이가 행동을 하고 부모가 옆에서 지시어로 도와줍니다. 외적 자기 지도, overt self guidance. 아이가 스스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내가 멈추고 그림을 봐야 해. 파란색이네. 천천히 하자. 약화된 외적 자기 지도, faded overt self guidance. 아이가 작은 목소리 속삭임으로 중얼거리며 수행합니다. 내적 자기 지도, covert self instruction. 아이가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속말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3. 실제 적용 팁, 부모님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생각을 생중계하세요. 부모님이 평소에 문제 해결 과정을 소리내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차키를 어디 뒀더라. 당황하지 말고 식탁부터 찾아보자. 없네. 그럼 가방을 볼까? 마법의 주문 스크립트. 만들기. 아이가 당황하거나 충동적일 때 쓸 수 있는 짧은 문구를 정해줍니다. 잠깐 멈춤, 생각하고 행동.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기. 잘했어 보다 스스로 천천히 하자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성공했네 라고 구체적인 전략 사용을 칭찬해야 합니다. 4. 한계점 및 고려사항입니다. 자동화의 어려움, 치료실이나 집에서는 잘 하다가도 흥분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까먹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우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발달 연령,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학령기 아이만 6고 7세 이상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언어 지연이 심한 경우 언어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클리 모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셀 바클리 박사의 ADHD 모형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내부 언어 인터널 랭귀지는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언어적 작업 기억이라는 핵심 실행 기능으로 정의됩니다. 바클리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 억제가 가장 밑바탕에 있고 그 토대 위에서 4가지 실행 기능이 작동하여 최종적으로 자기 조절을 완성한다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1. 행동의 내재화, 남의 목소리에서 나의 목소리로입니다. 바클리는 비고츠키의 발달 이론을 차용하여 인간의 언어가 행동을 통제하는 도구로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1단계 타인의 통제. 어린아이는 부모의 지시, 외부의 소리를 듣고 행동을 멈춥니다. 2단계 사적 언어, private speech. 아이는 혼자 놀 때 부모가 했던 말을 입 밖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안 돼, 뜨거워, 파란색을 먼저 끼우자. 3단계 내적 언어, inner speech. 성장하면서 이 목소리는 머릿속으로 들어가 생각이 됩니다. ADHD에서의 문제. ADHD 아이는 이 내재화 internalization 과정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남들은 입을 다물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ADHD 아이는 여전히 말을 입 밖으로 뱉어야 하거나 과도한 수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약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2. 규칙집의 행동입니다. 내부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스스로에게 규칙을 되뇌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 수업 시간에 친구가 장난을 칠 때입니다. 1. 일반 아이, 내부 언어 작동. 머릿속으로 지금 떠들면 선생님한테 혼나. 숙제 다 하고 놀기로 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2. ADHDI, 내부 언어 부재. 규칙을 알고는 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 규칙을 말해주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앞의 자극, 친구의 장난에 즉각 반응합니다. 바클리는 이를 두고 ADHD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부 언어는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3. 언어적 작업 기억입니다. 바클리 모델에서 내부 언어는 곧 언어적 작업 기억입니다. 이는 정보를 마음속에 붙잡아두고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재구성, 저번에도 이렇게 했다가 망쳤지 라며 과거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인출해 현재 행동에 적용합니다. 미래의 계획, 이걸 먼저 하고 나면 저걸 할 수 있어 라며 순서를 언어로 정리합니다. 독해력,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속 목소리로 읽으며 내용을 이해합니다. ADHD 아이가 글을 읽고도 내용을 기억 못하는 기능적 문맹, 이유는 이 내부의 목소리가 산만하여 정보를 붙잡아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도덕적 추론과 문제 해결입니다. 내부 언어는 자신과의 대화, 즉 자문자답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제 해결, 이 방법이 안 되네. 그럼 다른 방법은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며 대안을 찾습니다. 도덕성, 이건 나쁜 짓이야. 참아야 착한 어린이지와 같은 사회적 규칙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충동적인 욕구를 억누릅니다. 4. 바클리 모델에서 본 ADHD 아이의 어려움입니다. 바클리 박사는 ADHD 아이의 내부 언어 시스템이 약하고 직접적이지 않으며 미래 지향적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ADHD 아이는 시간 미래과 규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을 내부 언어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극에만 반응하는 시간맹 타임 블라인드너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부 언어 훈련 셀프 인스트럭션은 이 약한 내부의 목소리의 볼륨을 높여주고 끊어진 회로를 인위적으로 연결해주는 매우 타당하고 근본적인 치료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ADHD 아이에게서 사적 언어 (private speech) 혼잣말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혹은 혼잣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 통제로 이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ADHD의 핵심 결함인 행동 억제 (inhibition의) 실패와 뇌 발달의 지연에 있습니다. 내적 언어와 ADHD의 핵심 기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ADHD 아이의 사적 언어 발달 지연은 언어 능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어를 행동 조절의 도구로 사용하는 실행 기능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딴짓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조용히 해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소리내서 말하면서 해볼까 라고 유도하여 외부의 소리, 부모의 도움, 아이의 소리, 사적 언어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훈련, 앞서 설명한 자기교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행동 억제의 결함,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바클리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실행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응을 멈추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상 발달, 자극이 오면 잠시 멈춤 사적 언어 사용, 잠깐 이걸 먼저 해야지. 행동, ADHD I, 자극이 오면 반응, 생각이나 말할 틈이 없음. 즉 충동적인 행동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지시를 내릴 시간적 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멈추지 못하니 내면의 언어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D. 언어의 내재화 과정의 지연입니다. 비고츠키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의 언어는 사회적 언어 남과 대화, 사적 언어 소리 내는 혼잣말, 내적 언어 소리 없는 생각의 순서로 발달합니다. 발달 지연 ADHD 아이의 뇌, 특히 전두엽, 성숙은 또래보다 약 3년 정도 늦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를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내재화 과정도 함께 늦어집니다.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유치원생처럼 소리를 내서 중얼거려야 집중이 되거나 과잉 행동으로 오인받음, 반대로 내재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입을 다물라고 강요받으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3. 언어적 작업 기억의 용량 부족입니다. 사적 언어가 행동을 통제하려면 그 말을 머릿속에 계속 붙잡아두는 힘, 작업 기억이 필요합니다. 소리의 휘발성, ADHD 아이는 작업 기억 용량이 적어서 스스로 숙제 먼저 하자라고 혼잣말을 했더라도 외부 자극 TV 소리 들어오는 순간 그 혼잣말이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집니다. 지시 불이행, 이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린 지시, 사적 언어가 뇌의 메모장에서 너무 빨리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4. 사적 언어의 질적 차이, 기능적 단절입니다. 일반 아이의 사적 언어는 파란색 다음은 빨간색이야처럼 과제 해결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ADHD 아이의 사적 언어는 발달이 지연되어 비과제 지향적 task ire relevant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배고프다, 어제 게임 재미있었는데 와 같은 잡담 형태의 혼잣말을 합니다. 원인, 이는 주의 집중력의 분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혼잣말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현재 수행해야 할 행동을 통제하는 브레이크나 핸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ADHD 약물이 내부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약물 치료는 내부 언어, internal language의 발달과 기능 회복에 매우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클리 모델에 비유하자면 내부 언어 훈련이 운전하는 법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약물 치료는 고장난 브레이크와 엔진 하드웨어를 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멈춤 파우즈의 회복, 내부 언어가 끼어들 틈을 만듭니다. 내부 언어가 작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 충동성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약물의 작용,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 페니드 등 아토목세틴 같은 약물은 전두엽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높여 행동 억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결과 자극과 반응 사이에 0.5초의 틈이 생깁니다. 약물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아이가 행동하기 전에 잠깐 하지마 또는 생각 좀 해보자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신호대 잡음비 개선, 내면의 목소리 볼륨을 높입니다. ADHD 아이의 뇌는 외부의 소음, TV 소리, 친구들 잡담과 내부의 잡념이 뒤섞여 매우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작고 희미한 이성의 목소리, 내부 언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약물의 작용,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정상화되면 뇌의 신호 집중해야 할 대상, 내부의 지시는 뚜렷해지고 잡음 방해 자극은 억제됩니다. 결과 이전에는 주변 소리에 묻혔던 숙제 먼저 해야지 라는 내면의 지시가 명료하게 들리게 됩니다. 또한 이 목소리를 작업 기억 안에 더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어 지시를 끝까지 수행할 힘이 생깁니다. 3. 사적 언어, 혼잣말의 질적 변화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아동의 혼잣말, private speech 패턴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치료 전 비과제 지향적 혼잣말, 수학 문제를 풀며 심심해, 저거 재밌겠다, 집중을 방해합니다. 치료 후 과제 지향적 혼잣말, 이건 더하긴 해, 여기다 do를 써야지, 행동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내재화 가속, 약물 치료는 소리 내어 중얼거리던 단계에서 소리 없는 생각 내적 언어로 넘어가는 발달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4. 약물은 안경이다입니다. 약물 치료와 내부 언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는 안경입니다. 약물 안경, 시력이 나쁜 아이에게 안경을 씌워주면 약물 치료, 비로소 칠판 글씨가 보입니다. 내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뇌 상태가 됨. 훈련 공부, 하지만 안경을 썼다고 해서 안 배운 한글을 저절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언어 훈련, CBT, 자기 교시를 통해 무슨 말을 자신에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약물 치료 없이는 내부 언어 훈련이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효과를 보기 어렵고, 반대로 약물 치료만 하고 훈련을 안 하면 조용한 도서관에 앉아는 있는데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로 뇌의 생물학적 환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기 대화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 전략입니다.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본 ADHD의 자가 조절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 소시오컬처럴 티어리은 ADHD 아동이 겪는 자가 조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클리 모델도 비고츠키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본 ADHD의 자가 조절 문제는 한마디로 사회적 통제가 개인적 통제로 내면화되는 과정의 실패 혹은 지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고츠키 이론으로 볼 때 ADHD 아이를 둔 부모나 교사의 역할은 감시자가 아니라 외부 두뇌입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행동을 언어로 통제하는 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내면화될 때까지 부모님은 아이의 살아있는 내적 언어가 되어 끊임없이 외부에서 행동을 안내하고 점차 그 목소리를 아이에게 넘겨주는 긴 과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부 언어 훈련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1. 외부에서 내부로 조절 기능의 내면화 실패입니다. 비고츠키는 모든 고등 정신기능 자기조절 포함은 2번 등장한다.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그 다음에는 아이의 내부에서 심리적라고 말했습니다. A. 정상 발달 과정입니다. 타인 조절, other regulation. 엄마가 안 돼, 만지지 마 라고 말하며 아이의 행동을 막습니다. 외부 통제, 자기 조절, self regulation의 시작. 아이가 엄마의 말을 흉내내어 안 돼 라고 소리내며 손을 멈춥니다. 사적 언어, 내면화, internalization. 말이 머릿속으로 들어가 내적 언어 생각가 되고 소리 없이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B.
ADHD의 문제입니다. ADHD아이는 이 타인 조절, 자기 조절로 넘어가는 다리가 끊어져 있거나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수없이 하지마라고 했음에도 사회적 단계, 이것이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 심리적 단계로 자리 잡지 못해 부모가 눈앞에 없을 때는 통제력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도구, 툴로서의 언어 결핍, 생각의 도구가 무디다입니다. 비고츠키는 인간이 근육의 힘만으로 집을 지을 수 없듯 정신적 도구, psychological tools 없이는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최고의 도구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의 매개 역할, 일반 아이는 충동 자극과 행동 반응 사이에 언어라는 도구를 끼워 넣습니다. 언어는 본능을 억제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ADHD의 도구 사용 문제, ADHD 아이는 이 언어라는 도구를 행동 조절에 사용하는 데 서툽니다. 마치 망치가 있는데 못을 박지 못하고 손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어를 자신의 행동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샘, 근접 발달 영역, CPD과 비계 설정, 스캐폴딩의 오해입니다. ADHD 아이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근접 발달 영역, CPD의 적용입니다. 지식의 CPD vs 수행의 CPD, ADHD 아이는 아는 것 지식의 수준은 높지만 실천하는 것 수행의 수준은 낮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지식 수준 나이에 맞춰 행동을 요구하지만 아이의 행동 조절 CPD는 훨씬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계 설정, 비고치키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어른의 지원을 비계라고 했습니다. 일반 아이, 초등학생이 되면 숙제해라 라는 말 한마디면 비계가 충분합니다. ADHD 아이, 내면의 비계, 내적 언어가 없으므로 외부의 비계 부모가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필요합니다. 옆에 앉아주기, 타이머 보여주기, 어깨 토닥이기 등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외부 지원이 바로 ADHD 아이에게 필요한 인공 보조 장치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